전 세계 수천 명의 아티스트들이 반년마다 모여 대결을 펼칩니다. 같은 템플릿, 다른 세계관.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5초 만에 보는 사람을 사로잡는 것. 이 단순한 챌린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CG계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CG로 붙는 진검승부, 이름하여 천하제일 CG대회. 오늘의 주제는 퍼니셔 챌린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챌린지가 어떻게 열리게 됐고 또 어떻게 참여하는지, 게다가 퍼니셔가 인정한 국내 챌린지 장인들의 짧은 인터뷰와 후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학생부터 실장까지 상상력과 연출로만 붙는 야차룰 챌린지. 이젠 취업과 프로젝트 제안까지 왔다는 소식도 꽤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방구석 CG 올림픽, 오늘은 퍼니셔 챌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판노은 전의 권노은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판을 짠 사람, 예명은 퍼니셔. 본명은 클린턴 존슨으로 헐리우드의 VFX 유튜버 채널 코리도어 디지털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 130만 명, 디스코드 10만 명 이상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3D 아티스트입니다. 이분이 이런 장을 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에게 모델링 어셋으로 유명한 킷배시 3D에서 진행한 재밌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먼저 3D를 시작한 계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만 알면 직접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영화 제작 기술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이펙트나 멋진 로봇이 등장하더라도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다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VFX와 CGI에 열정을 쏟는 이유도 이제는 더 독창적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네요. 이게 챌린지 탑백에 드는 중요한 힌트 같기도 하네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인데, 우리가 가끔씩 새로 업데이트된 기술이나 화려한 이펙트에만 좀 현혹이 될 때가 또 있잖아요. 정작 중요한 기획이나 스토리,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좀 그 테크닉에만 아무래도 몰두할 때가 있는데, 퍼니셔도 처음엔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네요. 그리고 인터뷰에 챌린지를 열게 된 내용을 보면 처음엔 매주 3D 아트를 스트리밍으로 만드는 걸 시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재밌어서 주간 챌린지를 시작했고, 이게 점차 커져서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또 방송으로 소개하면서 점차 커졌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데, 아티스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챌린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진정한 기쁨입니다. 라고 했네요. 참 이런 거 보면 이분도 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릇이 크고 업계에선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꼭 함께 잘 되고 싶어 하세요. 가까운 지인분들 중엔 아무래도 에미상 수상에 빛나는 우리나라 모션 그래픽 업계에 한 획을 그으신 그린님도 그러시고, 또 최근에 슈퍼팝 페스티벌에서 비주얼 아티스트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강호선님도 그러시고, 정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그 말처럼 참 잘 되신 분들은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고우신지 저도 또 많이 배워서 더 실천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만든 그 첫 챌린지가 이제 2021년에 열린 얼터네이티브 리얼리티스라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챌린지였거든요. 이 챌린지에서 약 2,400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조회수가 1,500만 뷰를 넘겼는데, 이 영상이 나왔을 때 당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시기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게 정말 획기적이었고, 그 이후로도 또 지금까지 이 챌린지는 또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죠. 이제 챌린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퍼니셔 챌린지는 연간 2번 열려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6개월 텀으로 열리고, 또 각 시즌마다 새로운 테마와 템플릿이 또 공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는 사람, 무언가를 내려다보는 사람, 보스전이 펼쳐지는 장면 등 이 테마와 템플릿, 신파일이 제공이 되고, 특징은 카메라 워크와 애니메이션 타이밍은 또 고정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조명, 배경, 캐릭터, 세계관, 분위기들을 좀 자유롭게 연출을 하면 되고, 또 툴도 제한이 없어요. 블렌더, C4D, 얼리얼, 애프터 이펙트 등 2D, 3D 제한도 없고, 만약 템플릿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내가 쓰는 프로그램과 그 캐릭터에 맞게 적용시키는 방법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작업기간은 대체로 한 달이고, 제출이 완료되면 퍼니셔와 외부 심사자들이 심사를 하고 얼마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탑 100을 스트리밍으로 공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는 이제 탑100 영상 한 편, 그리고 참여한 모든 아티스트들의 영상 한 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5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홀딘 프로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그 김명진 님께서 지난 챌린지에서 탑4에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저희를 위해 남겨주신 챌린지 후기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도 간단히 알아보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현재 이틀 전에 시작된 램페이지 랠리 챌린지로 보여드리면, 일단 퍼니셔 유튜브에 보시면 웹페이지 링크가 있고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규칙이 있어요. 이 챌린지 내용마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를 써야 하고, 또 이들이 잡아놓은 오브젝트의 타이밍과 레이아웃은 유지가 돼야 돼요. 너무 작업에 몰두하거나 우리가 연출이 과해지면 이 규칙들을 어길 때가 있는데 꼭 잘 준수하셔야 하고, 정해진 스펙이 있습니다.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 프레임 수까지 나와 있고, 아래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챌린지에 대한 중요한 문답이 있으니까 꼭 잘 확인하셔야 그 서류 탈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을 보시면 사이사이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하는데 디스코드로 접수받은 영상들로 피드백과 작업 리뷰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뒤 제출 링크가 열리면 기한 내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제출할 때 절대로 1분도 늦지 마세요. 정말 얘기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좀 몇 분 늦어도 봐줬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1분만 늦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제출할 때 써야 할 그 설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자기소개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써야 하니까 미리 시간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최근에 3분 전에 냈어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뭘 주냐? 물론 경품이 또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퍼니셔 챌린지는 수많은 업체들로부터 스폰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단 챌린지 기간엔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또 혜택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챌린지 기준으로 보면 유체 시뮬레이션과 또 VFX 지하 툴로 유명한 엠버젠, 장가 FX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3D 의상 제작 시뮬레이션 툴인 마블러스 디자이너 무료 이용권과 그 외에 또 소소한 혜택들도 있고, 탑5에 들면 모션 캡처 장비인 로코코 장비와 타블렛, 장가 FX 연구 이용권과 또 마블러스 1년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들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챌린지 후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 주관적인 후기에 앞서 퍼니셔 챌린지에 참여했던 분들의 후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칼라스로 활동 중인 수영님께서 또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개인 작업은 보통 중간에 포기하게 되지만 챌린지는 데드라인이 있어서 오히려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그게 좋은 훈련이었어요. 저널리스트로 3D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챌린지 기간엔 자는 시간이나 중요한 약속 빼고는 거의 작업에만 몰두합니다. 작업이 막힐 때도 많았지만 챌린지 기간엔 고민할 시간도 줄어들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끝냈다는 경험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작업이 막막한 분들께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자체로도 큰 성장으로 이어지니까요. 칼라스님이야말로 정말 소문난 챌린지 홀릭이세요. 챌린지 중독. 저랑 같은 사무실을 쓰고 계신데 챌린지가 열릴 때가 되면 집을 안 가요. 건강을 생각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원래도 잘 안 가시긴 했지만 엔드레스 엔진 때부터 이터널 어센트, 비욘드 더 프레임과 KT 러시, 캐즘 스콜까지 특히 볼륨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데 머지않아 곧 탑5에도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귀여운 캐릭터 아트웍으로 많은 분의 사랑을 받는 단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챌린지가 금전적 수익이나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제 작업물에 애정을 갖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평가받는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하지만 3D 작업을 업으로 삼고 평소 좋아하는 걸 만들어보고 싶은 갈증이 있다면 순위에 상관없이 꼭 한 번쯤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 큰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단지님은 정말 작업량이 엄청난 걸로 또 유명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캐릭터들로 새롭게 도전하시는 모습이 또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캐즘 스콜 챌린지에서 영예의 탑4에 선정되신
홀딩포르베 김명진님께서도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처음엔 다른 참가자들의 높은 퀄리티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서 나만의 렌더가 어떤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비록 탑백에 들지는 못하더라도 챌린지를 통해 전체 파이브라인을 경험하고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감이라는 압박 속에서 작업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완성된 렌더는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물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그만큼 나 스스로가 만들고 싶은 장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클라이언트가 된 셈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챌린지 룰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병진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그 약 반년 전에 우연히 병진님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그 챌린지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챌린지 날짜를 D-Day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챌린지에 진심이시구나 하고 느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도 참여하실 텐데 정말 기대가 돼요. 또 어떤 작업이 나올까 벌써 기대가 또 됩니다. 이제 제 지극히 개인적인 후기를 한번 남겨보면, 전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엄포를 해놨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 그 모든 챌린지는 다 할 거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번 참여를 했는데, 정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테스트하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툴이나 어떤 스킬을 익혀도 사실 정말 백날 공부해봤자 안 써먹으면 금방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운 걸 테스트해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해보고 싶거나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또 없단 말이죠. 아무래도 디자이너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때도 챌린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투영해서 작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D-Day까지 잡혀 있으니까 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엔 주로 제품이나 게임 영상, 광고 쪽 일이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반대로 캐릭터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참여했던 큐티 러쉬가 컨셉이 캐릭터가 이렇게 달리다가 점프하는 거였는데, 이때도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스킬러는 접목해서 제대로 된 캐릭터를 또 찍먹을 해봤죠. 덕분에 모션 데이터도 좀 많이 써보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도 좀 제대로 써보면서 또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 저도 영상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고 또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나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언제나 완벽보다는 완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생각보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을 작업으로 보여줄 기회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현생 사느라 바쁘다 보니 그런 기회가 적은데, 그런 거에 있어선 확실히 이런 챌린지가 또 개인 작업으로서 아주 좋은 기회이자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정말 바이블처럼 여기는 책 중에 스키먼 웨스트님의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상 연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정말 제가 그 가슴속에 품고 사는 구절이 있는데, 이 글의 인용을 끝으로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었다면 대중에게 공개하라.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등과 같은 핑계 없이 공개하라. 어차피 앞으로도 핑계거리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영상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온전히 대중의 반응을 받아들여라. 응원의 코멘트도 받겠지만 때로는 지나칠 정도의 날선 피드백도 받게 될 것이다. 작품을 20-30년간 연출해온 감독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니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개판노원전의 건우원이었습니다.